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K5 2.0 가솔린 모델의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유지비 계산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K5 중에는 가솔린 2.0만 계산을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솔린 2.0 모델의 유지비 계산을 준비를 했고요. K5 가솔린 2.0은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보 모델에 비해서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차량이기는 합니다. 우선 K5 2.0 모델의 등급 구성을 살펴보면요, 트렌디 등급부터 시그니처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2,381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092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6 터보 모델과 동일한 등급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2.0 모델이 트렌디는 78만원이 저렴하고요.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는 118만원, 시그니처는 79만원이 저렴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1.6 터보 모델보다는 70만원 이상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유지비 계산을 위해서 선택한 등급과 옵션은요, 가장 인기가 많은 등급과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K5 가솔린 2.0 시그니처 등급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3,323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마음에 드는 선택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기차에선 보통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빌트인 캠을 끼워 팔고 있거든요. 하지만 K5는 다른 모델들과 다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빌트인 캠을 끼워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옵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옵션들의 세부 옵션을 살펴보면요, 드라이브 와이즈 안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전거까지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탑앤고를 포함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가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1단계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 안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외에 리모트 360도 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리모트 360도 뷰는 핸드폰을 통해서 차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필요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한다면 저는 어쩌면 차를 팔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없는 거보다는 낫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옵션의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등급으로는 시그니처 등급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낮은 등급에서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 옵션에서 스타일을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터보 모델과의 차이점은 일단 기능적인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D컷 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19인치 타이어 휠이 빠져 있다는 점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아니면 터보 모델과 옵션 차이는 없습니다. 옵션 차이는 없지만 파워트레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솔린 2.0 모델은 2.0 자연흡기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K5 터보 모델은 1.6 터보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속기 부분은 터보 모델보다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출력과 토크도 터보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터보 모델은 180마력에 27토크인데 가솔린 2.0 모델은 160마력에 20토크를 가지고 있네요. 터보 모델에 비해서 낮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도로를 달릴 때에는 충분한 출력과 토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연흡기의 장점을 뽑아보자면 단순한 구조에서 오는 안정감과 내구성 정도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낮은 배기량의 자연흡기 엔진들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규제가 더 심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경 규제가 심해진다면 자연흡기 엔진을 찾아보는 게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출력과 토크가 낮기는 하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주행력이 우선이신 분들은 가솔린 2.0보다는 터보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유지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유지비 계산은 일시불과 할부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1년차 자동차 세금은 52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감면을 시작하는 3년차 자동차 세금은 4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 244만원의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터보 모델과 비교했을 때에는 100만원 정도가 비싼 것 같기는 합니다.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이 비싸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취등록세를 살펴보면 차량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했을 때 부대비용 4만원을 포함해서 248만원의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취등록세는 등록 지역에 따라 상이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1년차 보험료는 73만원 정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73만원이면 차값 대비 굉장히 저렴한 수준의 보험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 부분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에 이제 연료비를 살펴보면요, 연비는 12.7km의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차량 일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652원입니다. 이 가격을 바탕으로 주행 거리별 기름값을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만 주행 시 130만원, 1만 5천 주행 시
195만원, 2만 주행 시 260만원의 기름값을 납부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5년간의 운영비용을 살펴보면요, 차량 가격을 포함을 했고요, 유류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5년치를 더해서 총 합계 비용을 보면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5,160만원의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비용을 만약에 월 단위로 나눠보면 한 달 지출 비용은 86만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만약에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할부 이자가 추가되게 되고요. 이 금액 안에는 차량 고장 수리나 엔진오일,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넣지 않았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기 지출 비용인 차량 가격하고 취등록세를 빼고 운영비 부분만 살펴보면요, 5년간 사용하게 되는 운영비는 1,588만원의 운영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나눠보면 한 달에 26만원 정도를 사용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K5 2.0 가솔린 모델은 일시불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이 금액 정도는 거의 무조건 나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월지출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요, 반대로 주행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월지출 비용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할부 금액을 볼 텐데요, 할부 비용은 60개월 기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이자는 4% 정도로 잡았고요. 이 할부 이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기준으로 할부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60개월 기준으로 선납이 없을 경우에는 한 달에 61만원의 할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30% 선납 시 42만원, 60% 선납 시 24만원의 할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0%를 선납하려면 997만원 정도를 선납을 하셔야 되고요, 60%를 선납하려면 1994만원 정도를 선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은 차량 가격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앞에서 계산한 취등록세는 별도로 더하셔야 되고요, 운행비까지 생각을 한다면 넉넉 잡아서 이 금액에서 30만원 정도 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라이브를 때리시는 분들은 한 달에 9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30%를 선납하시는 분들은 70만원, 60%를 선납하시는 분들은 55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K5 가솔린 2.0 모델의 유지비를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배기량이 좀 크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이 비싼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터보 모델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려운 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가솔린 2.0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터보 엔진이나 자연흡기 엔진이나 고장이 나는 건 복불복이겠지만 굳이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치면 자연흡기보다는 터보가 고장 확률이 높고요, 고장 수리 비용도 자연흡기보다는 터보가 더 비쌉니다. 당연히 둘 다 무조건 고장이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